월드컵 한국팀의 첫 경기가 열린 오늘 지역 곳곳에서도 뜨거운 응원전이 펼쳐져 모두가 한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노인 복지제도 가운데 하나인 노인 본인 부담금 정액제가 너무 오랫동안 개선을 하지 않아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에 전국체전에 내보낼 대학이나 일반부의 스포츠팀이 없어 대구의 스포츠 성적이 전국 중하위 수준을 맴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해마다 300여 명의 소방관들이 구조 중 부상을 입고 있지만 이들의 장비 여건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브라질 월드컵 한국팀의 첫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비록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16강 진출에 희망을 갖게 한 아주 의미 있는 경기였습니다. 오늘 아침 지역 곳곳에서도 뜨거운 응원전이 펼쳐졌는데요. 공원과 학교, 직장 가리지 않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다시 울려 퍼진 대한민국. 우리 대표팀의 첫 경기를 손꼽아 기다렸던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붉은색 티셔츠에 막대 풍선을 들고 나팔을 불며 승리의 염원을 전합니다. 대형 전광판으로 집중된 500여 명의 시선. 치열한 공방이 오갈 때마다 함성과 탄식이 터져나옵니다. 같은 시각 원톱으로 출전한 박주영 선수의 모교인 대구 청구고에는 유니폼을 맞춰 입은 900여 명의 후배들이 12번째 전사로 나섰습니다. 한 치 앞을 가늠하기 힘든 접전. 드디어 후반 교체 멤버로 들어간 이근호가 러시아 수비진을 헤집고 선제골을 터뜨리자 서로 부둥켜 안고 환호성을 지르며 기쁨을 만끽합니다. 네, 경기하는 거 다 보셨겠지만 되게 잘 싸웠더라고요. 네. 특히 그 대구 FC 출신 이근호 선수가 골 넣어서 더 좋습니다. 네. 아쉽게 동점골을 허용하며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했지만 16강 진출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에서 열심히 뛴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희 선수들 최선을 다해서 16강 꼭 갔으면 좋겠고요. 8강뿐만이 아니고 4강까지도 무난히 가길 바라고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이른 아침 공원, 학교, 직장에서 열띤 응원전을 펼친 시민들. 마음은 벌써 오는 24일 새벽 4시 알제리와의 두 번째 경기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한민국!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네, 소방관이 구조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직접 사서 써야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해마다 구조를 하다 다치는 소방관이 수백 명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동구에서 소방관으로 재직하고 있는 강성민 소방사는 지난 4월 주택 화재 진압에 나섰다가 손에 화상을 당했습니다. 정식 장갑 보급이 늦어져 인터넷에서 구입한 장갑을 꼈다가 화를 당했습니다. 가스통 근처에 불꽃이 많이 일고 있는 상황이라서 불꽃이 안 닿는 쪽으로 가스통을 옮기려고 이렇게 하다가 대구 소방관 방화복은 절반 이상이 낡았습니다. 대구 지역 소방차 4대 중 1대는 사용 기한을 넘겼습니다. 진압 보호 장비 노후율이 대구는 27.8%, 경북은 38.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울산과 비교하면 각각 18배, 25배나 높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은 지방직이다 보니까 지방 재정 자립도라든지 그런 데 따라 가지고 장비 문제라든지 인력 문제가 상당히 차이가 남으로 인해 가지고 소방관이 국가직 공무원이 아니라 지방직 공무원에 속해 있어 지자체의 재정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 18개 시도의 개인 안전장비 보강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지난해보다 15% 늘었지만 대구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우리 소방체계는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필요합니다. 대형 재난에 빠르게 대응하고 전 국민에게 동일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일원화된 방제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노인들이 병원에 갔을 때 1,500원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노인 본인 부담금 정액제라고 하는데
13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여서 지금 현실과는 맞지 않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이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결막염으로 안과를 찾은 71살 김금년 할머니는 치료를 받고 본인 부담금 1,500원을 냈습니다. 예, 어머니 1,500원님. 하지만 실제 물어야 할 본인 부담금은 이것의 3배가 넘는 5,000원에 가깝습니다. 65살이 넘은 노인들의 진료비는 총액 15,000원이 넘지 않으면 금액에 관련 없이 1,500원을 내도록 하고 총 진료비가 15,000원에 1원이라도 넘으면 다른 사람처럼 총 진료비의 30%를 본인이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만든 2001년 이후 한 번도 기준선 15,000원을 올리지 않아 요즘은 웬만하면 기준을 넘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들은 온갖 편법을 동원해 진료비 총액을 15,000원 밑으로 억지로 맞추고 있습니다. 결국 옛날에는 주사도 맞고 다른 물리치료를 해도 1,500원 내면 됐다면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도 4,000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촌의 어르신들이 돈이 많지가 않은데. 특히 노인 인구가 많은 농촌에서는 노인 정액제 문제가 심각합니다. 노인들은 늘어난 의료비 부담에 의료기관은 진찰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불만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의료 수가 인상으로 초진 진찰료와 노인 정액 상한금 차이가 1,000원에 불과해 노인 대부분의 본인 부담이 2~3배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도 문제를 알고 있지만 당장은 해결이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개선 방안에 따른 재정 소요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의료계는 정액제 상한 금액이 2만 원 선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의료 현장에서 노인들의 반발이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대구 달성군의 한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자 대구 달성공원은 매일 사육장과 보행로를 돌며 집중 방역을 하고 있고 전담 수의사가 수시로 조류의 상태를 파악하고 자외선 대인 소독기를 설치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달성공원 동물원은 청둥오리 80마리 등 조류 330마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천연기념물인 검독수리와 멸종위기종인 홍부리 황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6일 경산에서 채집한 모기에서 올해 경북 지역에서 처음으로 일본 뇌염 매개 모기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보다는 9일 빨리 발견된 것인데 일본 뇌염은 일본 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의 피를 작은 빨간집 모기가 뽑은 뒤 사람을 물었을 경우에 전파됩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지난 4월 18일 부산에서 올해 첫 일본 뇌염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대구의 스포츠 성적이 전국 중하위권 수준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이나 일반부의 경우 전국체전에 내보낼 팀조차 없어 참가율이 절반을 겨우 넘기는 실정입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실내체육관 뒤에 위치한 대구시 검도회 중앙도장. 검도복을 차려입은 대학생들이 훈련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저녁 8시. 정식 검도부가 아니다 보니 학생들은 정규 수업을 모두 마치고서야 훈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농구 동아리와 같이 써야 하는 학교 체육관도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가 잦아 이날처럼 다른 훈련 장소를 찾아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 육성 종목일 경우에는 특기자를 이야기하는데 전면 장학 혜택이라든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훈련비 지급이라든지 이런 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저희 검도팀들은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만은. 지난해 전국체전에 참가한 대구팀은 960여 종목 가운데 660여 종목으로 참가율이 69%에 불과합니다. 특히 대학과 일반부의 경우 동호회팀 참가를 제한하기 시작하면서 종목의 절반 정도는 참가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부터 전국 규모대회 성적이나 아니면은 다른 대회의 참가 실적이나 아니면 상시적으로 훈련을 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서 저희들이 전국체전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체육계에서는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문 스포츠 과학센터를 만들어 선수 관리와 훈련 지원을 통합하고 대구 스타디움 주변을 전문 체육 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구 스타디움이라든가 육상진흥센터라든가 또 그 외 여러 가지 체육 시설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되는데
지금 주로 예산의 부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비교적 좀 적극성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지역의 우수한 학교 운동부 선수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민간기업과 대학의 팀 창단을 지원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체육인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새누리당 경북도당이 경북도의회 의장 선출에 개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를 내겠다는 것인데 새누리당 도의원이 많아서 당내 경선이 사실상 의장 선거나 다름없어 무소속과 야당 당선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철우 새누리당 경북도당 위원장은 최근 도의원 당선자 모임을 갖고 경선을 통해 경북도의회 의장단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자율에 맡겨왔던 도의회 의장단 선출에 새누리당이 직접 개입하겠다는 뜻입니다. 의원총회를 할까 싶습니다. 그래 그 자리에서 선거에 대한 규정을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 동의받은 결과에 따라서 일정을 진행할까 싶거든요. 도의회 의장단 선거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교황 선출 방식, 즉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뽑힙니다. 하지만 경북도의원 당선자 60명 중 52명이 새누리당 소속이어서 새누리당 경선이 사실상 의장단 선거가 되는 셈입니다. 야당과 무소속 당선자들은 새누리당을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뒤에서 출연 청정을 하려고 지방의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순들에 대해서는 도의회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현재 의장 후보로는 4선으로 최다선인 새누리당 한혜련, 장대진, 무소속 박성만, 김은규 4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북도 의회는 다음 달 8일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제10대 의회를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새누리당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데다 새누리 소속 당선자끼리도 이해관계가 엇갈려 도의회 의장단 선거가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오늘 오전 9시 59분쯤 대구시 동구 북동쪽 4km 지점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유감 지진이었지만 피해가 발생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은 대구에서 올 들어 세 번째로 지난 3월 11일 대구 달성군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일어난 데 이어 지난 5일에도 대구 동구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가 극한 상황에서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아서 주민 반발과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중간 보고 이후 첫 번째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수명이 끝나 5년째 심사 중인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안전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습니다. 특히 월성원전 1호기 내진 설계가 0.2G로 지진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민간 검증단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집안 특성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부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수원에서는 안반은 기본 안반에 위에 콘크리트를 이렇게 덮었기 때문에 그 안반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집안의 특성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중대 사고 시 경납 건물 안에 격실별 수소 농도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파의 성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동 및 수동으로, 이거 지금 파는 자동이거든요. 또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점막이라는 걸 추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사업자는 우선 상세 평가는 일단 하겠다라고 약속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점막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는 보는데, 주민 설명회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중간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은 채 민간검증단의 보고서만 공개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월성 1호기 안전성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이 있기 때문에 원안위가 수명 연장에 대한 반대 여론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저희들이 취합했던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가 의견들은 많은 부분들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또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었고, 또 사업자들이 아직 답변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섣불리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런 것들을 공개했을 경우에 오히려 또 검증하는 차원에서 혼선이 없을 수 있고. 민간 검증단은 원전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한수원이 적극적인 자료 공개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동네에서 벌어진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전해드리는 동네 한 바퀴입니다. 제52회 전국 남녀 종별 펜싱 선수권 대회가 김천 종합스포츠타운 실내체육관에서 오늘 개막돼 7일간의 열전에 들어갔는데요. 이번 대회에는 남녀 180개 팀 1,400여 명이 참가해 각 종목별로 기량을 겨루면서 올해 아시안게임과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금메달의 꿈을 이어갑니다. 달성 천연가스 발전소 유치추진위원회는 오늘 논공읍에서 각급 기관장들과 유치추진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1,800메가와트 규모의 달성 천연가스 발전소 유치추진위원회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달성군은 지난달 대우건설, 덕평에너지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천연가스 복합 화력발전소를 조성하기로 했는데 유치추진위는 앞으로 이 사업이 정부의 7차 전력수급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는 지금 대구시 봉덕동 고산골의 한 보리밭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곳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의 보리배기 체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보리밭은 봉덕 3동 주민들이 직접 조성한 것으로 벌써 5년째 이렇게 보리배기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에게는 소중한 농촌 생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벌레도 많았고 좀 싫었는데 책에서 배운 대로 하니까 재미있어요. 오늘 수확한 보리는 전통 방식으로 탈곡해 관내 경로당과 주민센터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 지방병무청은 오늘 현역 입영 대상자 부모들을 초청해 병무 홍보의 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병무청은 오늘 행사에서 입영 대상자 부모들에게 신병 훈련에서부터 전역까지의 군복무를 자세히 안내하고 자녀들이 당당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격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오늘 동구 효목동의 주거 취약 지역에서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주거 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하며 어려운 환경 탓에 집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집수리를 도와줬습니다. 동네 한 바퀴 정유기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달 1일에서 7일 사이 유행성 각결막염 환자가 1000명당 16.5명으로 한 주 전보다 4.4명이 늘었고 급성 출혈성 결막염 환자도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 단체 생활시설과 수영장 등에서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반드시 지키고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꼭 병원을 찾아 진료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대구백화점 2대 주주인 C&H가 대백의 일부 관련 회사들이 대백 주식을 보유하면서 회사를 위해 주권을 행사하는 이른바 특수관계인으로 활동한다며 이들의 의결권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대구백화점은 현 구정모 회장 가족이 최대 주주로 있는데 2대 주주인 C&H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국 민주택시 노동조합 연맹 조합원들이 대구시청 별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 2월에 폐업한 금강택시 직원들이 5개월째 일을 못할 뿐더러 1억여 원의 체불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구시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회사 폐업 과정에서 대구시가 회사 측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줘 사태가 더욱 악화됐다며 노조가 택시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게 하거나 체불임금 지급 등을 위해 대구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학교 비정규직본부는 오늘 오후 경북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학교 영양사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이어서 정규직인 영양교사와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절반 정도의 월급만 받고 있다며 경력 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전국의 학교 영양사들은 전국의 교육청 앞에서 비슷한 집회를 열고 지역별로 간담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대구지부와 민주노총 등 지역 시민단체 37개는 오늘 오전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6.4 지방선거 공무원 선거 개입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관위가 대구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공무원 선거 개입 사건을 적발했지만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게을리하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시공사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월성건설센터장 60살 이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7천만 원, 추징금 6,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공기업 간부 이 씨가 거액의 뇌물을 받아 청렴성과 공정성에 관한 신뢰를 훼손했지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고 받은 뇌물은 부족한 사업 진행 경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천경찰서는 지난 2012년 스마트폰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37살 A씨에게 유산받은 땅이 팔리면 결혼 자금을 만들어 갚겠다고 속여 100여 차례에 걸쳐 모두 3,50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50살 권모 여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50대인 권 씨는 자신의 채팅 프로필 사진을 30대 미혼 여성으로 꾸며 통화와 채팅만으로 A씨를 속여 돈을 송금받았습니다. 제8회 대한민국 건강의료산업전과 제14회 대한민국 한방엑스포, 제4회 대구의료관광전이 메디엑스포란 이름으로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엑스코에서 한꺼번에 열립니다. 건강의료산업전에는 대구 경북 첨단의료 복합단지와 연구특구의 입주기업 등 건강의료기업들이 참여하고 메디시티 대구협의회 등이 건강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